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얼마 전에 우리 프로에 나오셨던 그 미국 소신 교수님 네. 최재근 교수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예. 역사학자 네. 많이 배웠잖아요. 어. 네. 그때 말씀하시면서 지금처럼 우리 한글이 온 국민들에게 퍼지기까지는 당시에 교회 역할이 컸다. 맞아요.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네,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한글이 보급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네. 한글로 된 성경을 통해서 온 국민이 네. 한글을 접하게 됐다는, 네. 교육받았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런 예. 일을 온 국민이 알으면 참 좋겠는데. 퍼뜨려야지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네.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어린이들 가운데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도 난독증?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서 한글을 배우는 게 어렵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만든 귀한 걸 만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세트로다가 네. 예, H2K의 홍창기 대표님 그리고 김우현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을 위해 소중 한글이라는 앱을 개발한 홍창기 대표, 김우현 이사. 교회에서 새신자 동기로 만난 두 사람은 카이스트라는 공통 분모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까워졌고 졸업 후의 비전까지 나누게 되는데 아직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찾던 가운데 난독증 문제를 보게 되고 함께 창업해 지난 5년간 소중 한글을 개발하고 알리게 된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길 기도하는 홍창기 대표, 김우현 이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H2K 네네. 네, 회사와 함께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H2K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홍창기라고 합니다. H2K는 해피니스 투 키즈, 즉 아이들에게 배움의 행복을 선물하자라는 비전으로 2017년도 6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네. 예. 저도 홍창기님과 같이 네. 이 H2K를 공동 창업한 김우현입니다. 직함은 조금 더, 네. 네. 예. H2K에서 네. 이제 현재 CTO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네.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공동 창업하셨는데 대표직 직함을 갖고 계시고 한 분은 이사직 네. 합의하신 거죠? 아, 그럼요. 예, 직함만 다를 뿐. 형이니까 대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이로. 아니, 저보다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네. 능력도 좋으셔서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했죠. 네,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예. 그나저나 회사 이름 뜻을 듣고 보니까 이분들은 외모에서도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지만 날개 없는 천사들이신가라는 생각이 예 어린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네, 네. 저희는 소중 한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글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중 한글은 난독증을 포함해서 네. 이제 학습이 좀 느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글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연령 대상이 조금 낮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6세에서 8세의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이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뭐 또 부연 설명 예. 하신다. 네.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모든 아이들 대상의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네. 특히나 아까 우리 이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느린 아이들,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효율적인 그런 한글 교육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타겟 자체는 6세에서 8세라고 하지만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 주요 타겟은 사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한글을 못 떼고 들어간 그럴 수 있죠. 친구들이 저희의 주요 사실은 타겟이었습니다. 예. 예. 두 분은 글을 다 깨우치신 분들이잖아요. 네, 저희는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알려주는 어플을 개발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중 한글 네, 소중한 너무 글입니다. 예쁘죠. 이라는 애플을 본인들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네, 저희가 그렇죠. 개발했습니다. 네. 대학생들 같은데. 예. 그러면 두 분 전공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전산학을 전공을 했고요. 전산? 네. 그리고 전산학 안에서도
빅데이터 쪽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 예. 예, 예. 요즘에 뜨는 학과 아닌가요? 예, 그 요즘에 예. 한창 뜨는 학과로 저도 알고 있고 예. 특히나 요새 창업 붐이 좀 많이 일면서 더더욱 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가 예. 있는 거 전산학 중에서도 빅데이터 쪽이신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 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네, 박사 졸업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어마어마한 걸. 요즘에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많은 방송에서 예.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 나왔어요. 예. 잠깐만.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두 분이 학교에서 만나신 건가요? 그래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아, 저희가 학교에서는 사실 만날 기회가 없었고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네. 저희가 둘 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절에 네. 지금은 저희 모교회인 대덕 한빛교회에 새신자 초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 거기에 각자 다른 연구실에 네. 다른 분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같은 기수에 그렇게 네. 새신자 초청 프로그램에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그때가 그 2008년입니다. 새신자 초청 프로그램에 한 몇 분 정도를 초청받으셨던 그때 거예요? 한 기수가? 20명? 네. 20명 오. 정도가 한 기수인데 예. 거기에 저희가 공교롭게도 같은 기수에 다른 분의 초대를 오. 받아서 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같은 학교네요 하고 친해지신 거예요? 대다수가 같은 학교였을 것 같은데 그 예. 기수에. 뭐 그렇기도 하고 예. 아니기도 한데 네.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우연님과 제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음. 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캠퍼스 모임도 하고 같은 섬김도 하고 네. 교회 내에서 뭐 다양한 활동들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좀 이제 친밀도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분 교회 처음 가신 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로 초청을 받으시네요. 예. 그래서 한 몇 주 정도 그 초등학교 때 갔었던 기억은 있고 이제 머리가 크면서부터는 사실 교회에 안 간 적은 다니시다가. 없었고 예. 그때가 처음 이제 발걸음을 다시 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어떠셨어요? 다시 가셨을 때 느낌이? 그 새신자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간 건 아니었고 네. 커피 한 잔 마시러 와라.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은 얘기 쏙 빼고. 네네네. 예. 뭐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거기가 되게 캐주얼한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 뭐 제가 뭐 그런 종교적인 인간은 아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고 네. 또 질문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네. 그래서 갔죠. 예. 근데 처음에 그럼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마음이 사실 열린 거는 아니었고 대신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저를 왜 위해서 기도해 그쪽은 주시기도 하고. 그때 처음이었어요?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좀 갔었어요? 네, 저도 교회는 처음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안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친구 따라 한두 번 가본 적은 있는데 동아리는 갔었는데. 네, 교회는 이제 저도 그때 처음이었죠. 어떠셨어요? 처음 간 교회의 네, 그 그쵸. 이미지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차 한잔 하자. 네. 거기 전략, 알파의 전략이 네. 차 한잔 하자군요. 근데 이제 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질문할 수도 있고 알려주는 자리니까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서 네. 이제 갔는데 그 카페였거든요. 어.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되게 낯설죠, 막 저도 그렇게. 여기 카페 너무 이상하다. 각각 초대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예, 어. 다른 사람. 다른 예. 사람들에서. 그래서 그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앉았잖아요.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쵸. 초청이 되면. 네. 어떠셨어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어. 그때 앉아 계셨던 분들이 다 저하고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다 새로 오신 분들이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무엇보다 그냥 12주 정도 하는 과정이었는데 한 번이 아니군요. 네. 네. 그래서 교회와 이제 기독교와 믿음, 신앙에 대해서 뭐 유익한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는 네.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12주가 끝나고 났을 때, 나 믿음이 생겼어. 교회를 가야지. 그 생각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닌가 본데요. 표정을 보니까. 네, 그게 네. 들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사실 마지막에 모임이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수료식처럼 예.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 중에 그 감동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예. 12주 끝나고 나서 예, 저는
사실 바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고 이미 머리가 많이 큰 상태에서 그렇죠. 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 의구심 같은 게 많이 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되게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목사님도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네.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 공동체는 되게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랑 다르게 네. 되게 따뜻한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돼서 네. 아, 그러면 내가 믿음 여부를 떠나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는 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 이후에 바로 제가 그 다음 기수 알파를 섬기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직전에 도우미로. 그쵸, 네. 도우미로서 제가 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히려 섬기게 되는 그런 입장에 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간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쳐야 전해야 되는, 되니까.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교재들을 다시 보면서 아. 아,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스스로 좀 깨닫게 되는 계기를 오. 통해서 믿음이 차츰차츰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야, 좋은 기회가 되셨겠네요. 네, 저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은혜가 되는 게 얼마나 순수하시냐면 네. 카이스트 박사 출신들이 알파에 가서 사랑합니다. 가는구나. 예. 도움도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귀하죠. 네. 예. 그 뭐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뭐 선교도 같이 가신다. 일본까지.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같이 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 일본 선교는 또 팀장이 우리 우현님이었어가지고 우현님이 네. 네, 네. 설명 아마 잘 네. 들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예수제자학교 보통 그렇게 불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쁘고 이제 그 여러 사정들 때문에 계속 못해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 이거를 꼭 한번 프로그램에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졸업을 이제 늦춰지게 되고 졸업을 네. 못하게 되면서 그 휴학을 하는 시점에 이르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제가 휴학을 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그때 마지막 그 수료의 그 기준이 조건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게 그 조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 안 가도 되지. 안 가고 그냥 훈련에만 받는 걸로 하겠다. 예. 이렇게 시작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훈련을 들었을 때 막 그 연구도 힘들고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막 휴학도 하고 네. 되게 제가 되게 힘들 때셨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선교를 가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선교 네. 가셨을 때 좀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그 예수제자학교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예전에 수료를 했어가지고 그때 인도에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선교로 가게 되면 그냥 연속성 있게 인도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봤었던 것 같거든요, 우현님은. 볼 때마다 일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일본을 가게 되었다. 네. 근데 뭐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계속 막 이렇게 네.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아 찬양 인도자가 빨리 구해졌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너야, 뭐 이런. 형이야. 그 말했던 사람이 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같이 일본에 가게 되었고 사실 저도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가 되게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하루에 시간 몇 시간씩을 빼서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선뜻 내가 한다라고 하기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지역이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하필이면 또 시기가. 그쵸. 예. 그 방사능이 되게 방사능 오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네.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저도 선뜻 마음 먹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믿고 신뢰하는 우현님이 팀장으로 있고 또
같이 모임을 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그런 선교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심어주시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권유에 의해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인도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네. 걸 준비 과정 가운데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두 분이 더 친밀해지시고 의기투합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걸 해볼까 하고 창업까지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그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친해져서 이제 자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항상 많이 이제 만났었는데 네. 만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냥 잡담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고, 그게 그 길이 창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첫 직장이자 첫 창업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 아니 근데 예. 사실 저보다 되게 나이도 좀 어린데 근데 되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2015년 겨울이었나 네. 같이 어떤 카페에서 얘기를 또 하는데 카페네요. 네, 차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의원님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형 졸업하면 뭐 할 거냐고, 박사 받으면 뭐 할 거냐고. 네. 그래서 아니 박사 받으면 잘 풀리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덜 풀리면 연구원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기업 가지 않겠냐 이런 제가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이 아니 근데 그건 직업이고 사람 비전에 맞게 소명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멋있어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되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실 저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이 친구 굉장히 좀 비저너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되었고 뭐 그래? 그러면 어떤 너한테 주신 비전은 있어? 그렇게 말씀하니까 물어보니까 딱히 네. 그런 건 없고 같이 팀 만들어서 창업하면서 아이템 찾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귀에 되게 좋게 들려서 그러면 우리의 첫 직장을 창업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얘기를 그때 하게 되었죠. 멋진 청년들이네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건데. 예. 일반적으로 대개는 동업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동업인데. 그렇죠. 그럼 동업이 어려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동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창업 쭉 5년 동안 해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때 그 결정이 되게 어려웠어야 하는 엄청난 결정이구나. 그때 우리가 너무 쉽게 도원 결의를 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예. 사실은 하게 되었고 뭐 그렇다고 그 결정 후회한다라기보다 사실은 뭐 동업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게 몰라서. 보면 할 수 있었던 알면 일인 못하니까 거죠.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님이 말대 지금 은혜 받은 건 뭐냐면은 같이 받은 은혜 혜택을 좀 돌려주자. 사회에 환원하자. 야, 그 정신 가지고 해보자. 얼마나 그 멋진 생각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 한글에 대한 이 관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들을 좀 찾았어요. 아이템 찾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문제일 것. 두 번째가 그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할 것. 그러니까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잘 맞는 아이템들을 되게 찾기 시작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신문 기사 읽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생 중에 약 5% 정도가 난독증인데 장애도 아니고 따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아서 걔네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이고 신문 기사가 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도 풀지 못했고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되게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그때 이사님께 아이템을 제안드렸고 이사님도 되게 좋다라고 해서 그때 그럼 이 아이템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럼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거라면 여기서.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주변에 어떤 우려 섞인 그런 게 많았어요. 걱정들이. 왜냐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을 해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글 교육 시장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던 뭐 회사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많은 뭐 좀 반대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들을수록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더 마음을 사실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이걸 할 수 있게 이렇게 창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비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두 분이 창업의 길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네. 그렇게 만들어진 어플이 소중한 글. 소중한 글도 되고 소중한 글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기존의 교육, 한글 교육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소중한 글이 아까 그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도 의도하긴 했지만 소중한 글이 갖고 있는 특별한 교육법이 그 이름에 담기기를 원했어요. 저희가 다른 교육이랑 좀 다른 점은 소리 중심 교육법으로 가르치는 게 소리 있거든요. 중심. 네. 보통 요즘은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 파닉스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런 방법인데 아. 소리 중심 교육법으로 가르쳐야 난독증이나 느린 학습자들이 네.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되게 많이 읽고 네. 그것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 첫 번째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연구를 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글 교육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를 탐구하던 끝에 외국에는 소리 중심 교육법으로 가르치면 되게 효율적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 한글 쪽에 적용한 사례가 없었어 그러네요. 가지고 영어는 그렇게 예, 배우면서 예, 한글은 그렇죠. 예. 소리 글자는 그렇게 배워야 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 글자인 한글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찾은 문제점, 이 네. 시장의 문제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리 중심 교육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첫 번째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 중심 교육법이 아무래도 생소한 교육법이다 보니까 네. 국내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줘야 되겠다. 어. 플러스로 소리 중심 교육법이 그 글자의 소리를 가르쳐주는 교육법이라 네. 다른 교육법에 비해서 크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흥미 유발을 위해서 게임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 기반의 소리 중심 교육법을 적용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 예. 저희 소중한 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게임이 그럼 어떤 게임이라는 건지 너무 궁금할 거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임이다. 네. 예. 소리 중심 교육법이 기억은 그라는 소리가 나고 네. 아는 아라는 소리가 나서 예. 그걸 조합하면 그아 가라는 소리가 난다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네. 그런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글의 거의 초반에는 각각의 글자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이렇게 막 찾던가 눌러보던가 해서 익히는 그런 게임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엔 조합의 원리를 가르치는 저희가 그 좋은 비유로 삼은 게 그 퍼즐. 네. 퍼즐이 이렇게 조합되잖아요. 그래서 조합되는 원리를 퍼즐을 활용해서 좀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퍼즐 기반의 게임들. 나중에는 음절과 음절을 합쳤을 때 단어가 되는 그런 또 조합을 네. 이렇게 응용해서 가르치는 그런 게임들로 여러 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상용화가 되니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만들기까지 없던 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의 머리가 얼마나 터지셨을까. 그렇죠. 그렇게 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TV 보시는 분들이 되게 멍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 앱 스토어에서 네. 소중한 글을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예. 다운. 소중한 글 이제 다운 받았어요. 그다음에 무료인가요, 이제- 다운은? 네, 다른 예. 무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앱을 실행시키셔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네. 아이 정보를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현재 뭐 언제 태어났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테스트를 하면은 네. 우리 아이에 맞는 최적의 그 학습 커리큘럼이 설계가 돼요. 네. 자동으로. 그게 바로 자동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데 전공 분야가 들어간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자동으로 커리큘럼 설계되면 그 커리큘럼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그거에 맞는 게임들을 매일매일 진행하면은 자연스럽게 한글에 재미도 붙이고 한글도 띄게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로 네. 영어로 치면 파닉스 하면 네. 몇 개월 코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소리 한글로 치면 몇 개월 과정을 계산하고 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그 기간은 100일 완성, 100일 완성. 이렇게 오. 잡고 했었는데요. 오. 실제로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면 한글을 많이 띄더라고요. 좀 늦더라도 6개월 네. 정도면은 아이들이 소중 한글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글을 다 마스터하게 되고요. 뭐 이제 우리 난독증 친구들이나 그 느린 학습이 네. 있는 아이들은 늦어도 한 1년 정도면은 한글을 다 띄는 것 같습니다. 완전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한테 있어서는. 네. 그러면 하루하루 매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시간 분량이 있나요?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저희가 한 클래스를 설계를 않네. 하고 있고요. 네. 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3회 정도 접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3개월 정도면 네.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면 6세 기준으로는 한글을 거의 다 떼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인 데이터로는 그렇게 밝혀져 있고 네. 뭐 저희가 느린 학습자들은 특별한 통계를 지금은 내리기가 약간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프로필을 받을 때 느린 학습자 여부를 저희가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상처가 되실까 봐. 네. 근데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특수교사분들이랑 언어치료사분들이 계세요. 실제 현업에서 그걸 활용하고 계신데 소중한글 기반으로 가르쳤을 때 소중한글과 소리중심 교육법 기반으로 가르쳤을 때 이전에 이 교육법을 몰랐고 저희를 통해서 알고 계신 특수교사분들이 예전에 한 3년 정도 해야 한글을 뗐던 애들이 이제는 1년 정도면 한글 뗀다. 그 지적장애 4급, 뭐 이렇게 3급 이런 친구들도 다 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사실 되게 보람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는 저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봤지만 초등학교 1학년 보내서 아이가 맨날 받아쓰기 빵점 맞아오고 못 읽고 뭐 학교까지는 갔는데 4글자 나서 귀뚜라미 하면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랬던 친구들을 봤거든요. 그때 온전히 그 몫은 엄마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두 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 발견했던 문제가 한글이 모든 교육의 시작이긴 한데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어 시간에 한글을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어 외 다른 수업 시간에도 사실 한글 뗐다는 걸 전제하에 수업이 그렇죠. 진행이 되고 또 대다수의 아이들이 한글 떼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체교육일 수밖에 없는 공교육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네. 하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교육 외에 다른 어떤 옵션이 없는 친구들은 사실 공교육에서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공교육에서조차 한글을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누적이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진단하고 있는 문제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고스란히 부모의 맞아요. 몫이 되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은 되게 애가 타고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네.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네요. 아니 이거를 그 정상적인 아동들한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빠르겠네 애들이. 그렇죠. 지금은 그 정상적인 아이들도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한글을 입문할 때는 누구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사용하게 되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타겟이 느린 학습자였다가 네. 지금은 딱 느린 학습자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라고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제 저희가 느린 학습자용으로 출시를 하긴 했지만 그 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조기교육용으로 또 사용하시는 게 저희가 겪고 있는 일종의 아이러니긴 하거든요. 예. 네. 그 조기 교육이라 하면 이렇게 회원 가입하면 아이들의 연령대가 나오잖아요. 네.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인가요?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애들이 4세이고요. 2세부터 보통 들어오십니다. 네. 2세부터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예. 애초에 놀라셨겠어요. 네. 취지랑 조금 다른 걸 보고 저희가 놀라긴 했죠. 네. 그러면 최고령 학습자는? 그거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시고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네. 뇌에 손상을 입으셔서 다시 실어증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너무 소중한글을 좋겠다.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네. 초등학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그렇군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외국인들 가운데 한글을 배우는 분들도 진짜. 어떠세요 그런 분들? 예. 네. 그 요즘에 아무래도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네. 외국인들이 많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외국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진 않은데 어떻게 알고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후기를 뭐 영어나 또는 그분들의 나라의 말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한글을 쓰시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 소중 한글 앱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교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시거나 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한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 활용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난독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을 했지만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찾는 모두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네.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네요. 야. 저희도 사실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은 네.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앱을 개발하고 사업을 창업한다? 그렇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업가가 되는 건데 예. 얼마나 어려울까. 뭐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뭐 맞아요. 등등등등. 그거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 저희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저희 돈 1,000원 쓸 줄만 알지 1,000원 벌고 10,000원 벌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도 못했었고 게다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준다? 뭐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세계죠. 예, 그건. 다 다른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자에서 사업가로 가는 그 여정이 여전히 쉽지 않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 시작할 당시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더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한글 교육 전문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한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 처음에 아웃소싱 해보려고 하기도 했고 저희 외에 다른 팀원들을 네. 충원해서 해보려고도 했는데 사실 다 그 어떤 과정에서 잘 쉽지 않아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부해서 한글을 공부하셔서 한글 전문가 한글을 쓸 줄 아는데 네. 한글을 가르치는 데는 전문가가 또 다른 아니기 때문에 얘기니까. 예. 한글 교육을 저희가 배우는 과정이 처음엔 쉽지가 않았었고 와.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네. 문제이죠. 뭐 초반에 운 좋게 투자도 조금 받았고 정부 지원금도 받기는 했지만 예. 저희가 어떤 계획하에 돈을 잘 쓰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한 순간에 그 통장에 몇 번만 원 남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긴 네. 했었고 덜컥 우리 직원들한테 돈은 어떻게 주지? 월급날이 매번 두려우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네. 근데 그 때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딱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은혜를 통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좀 살아남고 있고 네.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다면 예. 요즘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고민의 결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또 다른 뭐 어려움이 있다고 네. 그러면 어떤 게 네, 저는 있어요. 이제 아까 기술 뭐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이 기술을 또 이렇게 서비스화하는 것도 사실 너무 다른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 사용하시는 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되게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5년이 회사가 이제 5년이 돼가지고 네. 이제 회사를 한번 이렇게 회고를 해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창업을 우리가 네. 했고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바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게 정말 느껴지고 감사했거든요. 그 재정적인 부분도 딱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딱 허락하시고 네.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는 정말 능력 있고 좋으신 분들을 딱 붙여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사업하는 총 기간 동안 항상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처음에는 두 분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회사 창업한 지는 5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완성됐을 때까지의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대략 그러니까 이게 유료화가 되는 시점까지는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야. 3년간은 사실은 매출이 없었거든요. 버티신 네, 거네요.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투자도 받고 정부 지원금도 받았지만 사실 융자도 좀 받았었어요. 아. 결국 뭐 어떻게든 살아남고 예. 어떻게든 이 서비스가 세상에 어. 출시해야 저희도 좀 성에 그렇죠. 차겠더라고. 이게 어.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좀 바닥을 치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유료 출시하기 직전. 네. 그때 뭐 사실 비교 아닌 비교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 옆에 있는 같이 시작한 기업들은 그렇죠. 돈을 벌고 있네. 네. 뭐 어디서 투자를 어떻게 받았네 이런 어. 얘기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고 중심을 잘 잡더라도 흔들리게 마련이었고. 아. 네. 그럴 때 사실 흔들릴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또 팀원들의 도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팀원들이 그 당시에 저희하고 똑같이 이 소중한 글 서비스가 실제로 이렇게 상용화되는 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소중한 글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창업하셔서 5년 된 거잖아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신 거예요? 직원 다? 총 지금 28명. 오, 이야, 성공하셨는데요? 월급을 다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월급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좀 괜찮은가요 이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죠? 어떠세요? 예. 이제 서울 올라오는 출장비 정도는 받는 예, 맛있는 것도 사실 먹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어떤 스테이지든 간에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해도 사실은 재정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라 사실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멋지다. 예. 딱 그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시는 이유를 처음에는 좀 불평을 했었어요.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네. 조금 넘쳐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구하는 만큼만 딱 주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딱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네. 부족함 아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 앞서서 딱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저도 이렇게 어플 설치할 때 보면 후기들 먼저 보고 평점 먼저 보고 그다음에 후기들 보고 이게 괜찮나 편한 서비스인가 아닌가 읽거든요. 후기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후기들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 난독증 부모님이었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써보셨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사용해 보셨는데 실제 언어치료사랑도 같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효과가 없었대요. 왜냐면 한국의 난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보유한 병원도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막 국내 몇 개밖에 없는 그런 곳에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네.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연히 저희 소중한 글을 발견하게 되셨는데 그걸로 정말 몇 달 만에 그냥 한글을 다 떼버렸다라는 사실에 엄청 놀라웠다. 놀라셨겠다, 예. 진짜. 예. 저희도 이 정도 파워풀할지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후기들을 들을 때마다 되게 새삼 좀 놀랐습니다. 저는. 네. 저는 너무 좀 흐뭇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말 기성세대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업을 이루고 네. 정말 젊은 창업자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제2의 빌 게이츠 같은 분도 아닌가. 세계로 쭉쭉. 너무 흐뭇하고요. 앞으로 정말 아마 무한대로 성장하겠다 싶은 기대가 돼요. 네. 멋지게 성장해 가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이나 계획 같은 거 뭐가 있으세요? 아, 네. 오늘 회복 플러스 네.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면서 좀 회고를 해봤는데 오늘 사실 제가 제 신앙부터 우리 창업의 스토리를 딱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는 그냥 이 자체가 사실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돌아보는. 네, 되돌아보고 그렇지. 나의 그 창업에 대한 창업할 때 받은 소명과 비전을 네. 제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흔치 않고 이걸 예. 통해서 다시 한번 소명 의식을 갖게 된 게 되게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느린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딱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에 딱 그 교육 효과가 아직 이렇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검증된 사례들은 아직은 많이는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느린 학습자 그리고 모든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저희 소중한 걸 더 발전시키는 것 그것을 기도 요청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회사의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는 저희 지인들이 아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창업을 한 스토리이고 네. 하나님이 주인이신 회사를 세워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걸 통해서 저희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것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저는 좀 현실적인 기도 네, 제가 네, 네.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작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규모가 되면서 좀 이제 새로운 그 사무실을 지금 구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전 내에서 좋은 사무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 직원들이 지금 좀 좁은 공간에서 되게 날씨도 덥고 막 시끄럽고 한데 네. 막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고 그래서 그게 또 좋은 또 서비스로 네.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의 앞길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글을 예. 개발해서 난독증이나 이 학습이 늦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을 쉽게 배우도록 해주는 이 두 분이 네. 자랑스럽고 정말 멋지는 네. 분들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청년상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사업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 기도하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